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했던 무역로, 실크로드. 이 길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실크로드의 심장이 어떻게 다시 뛰게 되었는지 그 거대하고 드라마틱한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실크로드를 단순히 길이 아니라 이 거대한 역사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보고 그 운명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실크로드가 정확히 뭘까요? 이름처럼 그냥 비단만 오가던 길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이상입니다. 이건 문명과 문명을 연결하던 거대한 대동맥 같은 거였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 기원전 2세기에 한나라의 장건이라는 인물이 서쪽으로의 길을 열면서부터였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장입니다. 황금기와 끊어진 실. 이때가 바로 실크로드가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 바로 중국 당나라 시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은요, 지금의 뉴욕이나 런던 같은 곳이었어요. 인구 100만이 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허브였죠. 궁정에서는 페르시아 음악이 울려 퍼지고 시장에는 온갖 나라에서 온 상인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물건만 오간 게 아니에요. 사상, 예술, 종교 모든 것이 자유롭게 섞이던 정말 엄청나게 역동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영광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8세기 중반부터 재앙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해요. 먼저 안사의 난으로 당나라가 내부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 틈을 타서 티베트 제국이 실크로드의 허리를 툭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바로 탈라스 전투였어요.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에게 패배하면서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때 모두의 번영을 이끌던 그 대동맥이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겨나간 거죠. 교역은 거의 멈춰버렸고 실크로드의 도시들은 급속도로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끝없는 암흑기 속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강력한 힘, 몽골 제국이 등장한 겁니다. 와, 이 속도랑 규모 좀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칭기즈칸은 흩어져 있던 몽골 부족을 하나로 통일하더니 10수년 만에 실크로드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나라들을 그냥 다 밀어버린 거예요. 태평양에서 동유럽까지. 말 그대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단 하나의 거대한 제국 아래 놓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이 말에서 그 엄청난 야망과 비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파괴만 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의 머릿속에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큰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활, 바로 몽골에 의한 평화, 즉 팍스 몽골리카가 어떻게 그 죽어가던 실크로드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죠. 팍스 몽골리카, 말 그대로 몽골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몽골이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평화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평화가 어마어마한 경제적, 문화적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짜 확 와닿으실 겁니다. 몽골 제국 이전과 이후의 실크로드는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툭하면 나타나던 도적들 싹 사라졌습니다. 오죽하면 머리에 금쟁반을 이고 다녀도 안전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수십 개나 되던 국경과 세금 문제도 하나로 통일됐죠. 그야말로 동네 골목길 수준이었던 교역로가 대륙을 횡단하는 슈퍼 하이웨이가 된 셈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먼저 야사라는 엄격한 법이 있었는데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면 그냥 사형이었어요. 상인들은 몽골 군대가 직접 에스코트까지 해줬고요. 또 역참이라는 시스템은 지금으로 치면 초고속 통신망이랑 고속도로 휴게소를 합쳐놓은 거였죠. 여기에 카라반사라이라는 안전한 숙소까지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한 겁니다. 자,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교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르코폴로 있잖아요. 그의 그 유명한 여정이 사실은 엄청나게 기적적인 모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팍스 몽골리카라는 시대가 있었기에 누구나 꿈꿔볼 수 있었던 가능성 중 하나였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기가 남긴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역사를 바꾼 교류입니다. 단순히 물건만 오고 간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비단이나 도자기 같은 상품은 기본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기술과 사상, 특히 화약, 나침반, 인쇄술 같은 동양의 선진 기술이 서쪽으로 대거 흘러 들어갔죠. 이건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인류 지식의 판도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기술은 유럽의 역사를 그냥 통째로 뒤흔들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온 화약 때문에 성벽을 지키던 중세 기사들이 몰락했고 중국에서 온 나침반 덕분에 콜럼버스가 망망대해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쇄 기술. 이게 없었다면 르네상스나 종교개혁이 그렇게 빠르게 전 유럽으로 퍼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동양의 기술이 서양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몽골이 다시 뚫은 이 길은 단순히 낡은 길을 복원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죠. 인류 역사의 발전 속도를 몇 배는 더 빠르게 돌려버린 거대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팍스 몽골리카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의 흐름을 따라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이 몽골의 평화시대, 팍스 몽골리카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